오늘은 미분, 분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이 책으로 따지면 여기 130쪽에 있는 내용들, 자, 뭐 미분법 공식부터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책에 써져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이고요.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공식들을 좀 살펴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게 y는 x의 n승 요 녀석을 미분을 하겠다라는 건,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는 도함수를 찾으세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치? 우리가 그 공식 쓰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미분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의 변화. 근데 순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순간처럼 보일 만큼의 아주 작은 변화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순간처럼 보일 만큼의 아주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미분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때 내가 2시간 동안 100km를 갔어요. 차를 타고. 그럼 뭐 중간에 뭐 차가 막혀서 좀 천천히 갔을 때도 있고 안 막혀서 좀 빨리 갔을 때도 있어. 1시간에 정확히 50km씩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1시간당 50km씩 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게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라는 거야.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시간의 변화량으로 이제 나눈 값이죠. 그럼 우리가 순간 속도는 어떻게 체크할까?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 길에 있는 과속 카메라 같은 거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 우리가 운전을 안 해봤어도. 그치? 그 과속 카메라는 그 차가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를 찍을 건데 그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찍냐? 딱 한순간의 속도라는 건 없다는 거지. 즉 아주 짧은 순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차가 생기면 아니면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가 곧 있으면 나온대. 그러면 잘 보세요. 과속 카메라가 있는 바닥에 선이 한 4개 정도 바닥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가. 즉 바퀴가 지나가는 순간을 그 센서들이 측정을 하는 거야. 근데 센서가 아마 폭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 이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이게 한 걸음에 가기에도 0.5초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사람보다 막 50배, 60배 빨리 달리는 차들은 얼마나 그걸 빠르게 지나가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 찰나가 그 시간의 차이가 순간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좁다는 거죠. 그 순간에,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 차가 얼마나 걸렸니? 이걸 그 차의 순간 속도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즉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이래. 아주 작은 순간의 변화율이고 도함수는 뭐야? 그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하면 그 미분계수로 대응하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는 f'x라고 하는 건데 f'x라고만 쓰진 않죠. 어떤 함수를 우리가 미분했다라는 걸 y'이라고도 쓰고요. 그렇죠? 어떤 fx라는 함수를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도 씁니다. 요건 참고로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 아닙니다. 그 dx 분의 dy라고 읽지도 않아요. dy, dx라고 읽죠. dy, dx.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함수가 fx야. d, f, dx. 이렇게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단원에서 왜 등장하기 시작하냐. 우리가 수학투에서는 그냥 죽으나 사나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함수 하나에는 한쪽에 y 있으면 이쪽은 x 또는 뭐 t에 대한 함수면 이쪽은 t 문자가 하나씩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그 식에 있는 함수로 미분을 하겠다. 그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단원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미분하는 문자들이 뭐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또는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변수의 종류가 여러 개짜리 함수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들이 등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 y라는 식을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표현하는 건 어쨌든 그래도 가로축,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할 때
도함수라고 부르는 건 전부 다 이런 애들을 도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도함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럼 도함수. 미분의 목적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도함수를 찾기 위함입니다. 도함수 우리가 그럼 f'x라고 썼을 때 이 녀석의 정의 자체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죠. 즉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함수의 도함수를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라는 건 이 공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도함수의 정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2에서 이런 걸 배웠었죠. x의 n승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된다. 자, 그 수2에서는 저 n이 무조건 자연수여야 됐는데 우리 단원에서는 요게 어디까지 사용이 되냐? 아, n은 실수까지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실수까지 사용이 돼요. 어쨌든 실수까지 사용은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상수여야 된다는 거지. 고정돼 있는 값일 때 쓰는 공식이라는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y는 x의 x승을 미분을 해서 y 프라임은 x 곱하기 x의 x 빼기 1승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까지도 허용을 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두 녀석을 c라는 상수를 곱해서 미분 이렇게 돼 있는 건 미분을 하면 c 가만히 놔두고 이 녀석만 미분하면 됩니다. 또는 뭐 f의 뿔마 g를 미분을 하시면 f 프라임 뿔마 g 프라임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f 곱하기 g를 미분을 하면 y 프라임은 어떻게 f 프라임 g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등장하는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이전에 쓰지 않았던 첫 번째 공식이 목세 미분법이죠. 목세 미분법. 참고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이 공식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증명하세요 정도는 집에 가서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건 수투 공부할 때 한 번쯤은 해봤어야 하는 거거든요. 혹시 안 되면 따로 조용히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해보세요. 알았죠? 나중에 해보려니까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알았죠? 이게 안 되면 뭐 얘는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됩니다. 목세 미분법이란 분수꼴로 돼 있는 이런 함수를 미분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저 곱의 미분법에서 따오는 겁니다. 왜? 어쨌든 이 녀석도 fx라는 함수와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1승 이런 함수를 곱하는 거니까. 오케이. g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함수를 곱할 건데요. 이 녀석을 곱할 때는 먼저 그 합성함수 미분법이 사실 먼저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이 녀석 y는 그 x의 n승분의 이렇게 분수꼴로 생긴 함수도 그대로 미분이 된다는 거죠. 얘를 x의 마이너스 n승으로 바꿔놓고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n 내려가고 지수를 1 줄여야 되죠. 그렇죠? 지수를 1 줄인다는 건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을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쓴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그대로 y는 x분의 1에 적용을 하면 이 녀석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n에 해당되는 숫자가 1이니까요. 그렇죠? n에 해당되는 숫자가 1이니까 x 제곱분의 1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수학2에서 얘도 미분을 할 때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이런 걸 배웠고 거기선 증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고 써도는 돼요. 다만 이 증명 과정은 미적분에서 배워요. 뭐 이런 생각인데요.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좀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이 녀석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얘부터 해야겠네.
합성함수 미분법. 이제 변수에 되게 조심을 해야 돼서 변수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좀 칠 건데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음함수 미분법도 안 되고 역함수 미분법도 잘 안 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합성함수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냥 y는 fx가 있고 뭐 y는 gx가 있다 해가지고 요 녀석을 그냥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걸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내가 여기서는 근데 이제 변수에 좀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써볼 겁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x는 fu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f 뭐라고 할까? u라고 할게요. u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u는 g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의역 안에 있는 x라는 원소가 u라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떤 u라는 값에 대응되는 이런 관계가 g라는 함수고요. 그렇죠? 그럼 또 u를 정의역으로 하는 어떤 집합에서 y를 정의역으로 하는 어떤 y라는 원소에 대응되는 이런 함수가 f입니다. 그치? 그때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그럼 얘 먼저 계산하고 얘 다음 계산한 거니까 f서클 g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합성함수 시킨 요 합성함수 상태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원리의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얘는 특히나 미적분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제 미분의 원리 같은 걸 모르면 이게 계산이 좀 힘든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일단 믿으세요. 진짜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띵 공식만 외워서 합성함수는 그냥 미분하고 안 할 거 한번 미분해서 곱하면 돼. 끝.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정도는 그치? 너희가 수학을 막 즐겨서 좋아하고 수학자가 될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그치 민성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수능 보는 날까지는 알아두자라는 거야. 알았지? 뭐 평생 이걸 알고 있자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어쨌든 그럼 요 함수가 y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이걸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거야. 즉 도함수를 구하겠다라는 게 이걸 구하겠다라는 거야. 됐나요? 근데 내가 fgx를 fgx라고 안 쓰고 fu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u는 gx니까요, 지금. 그치? 그럼 얘는 x에 관한 식이에요, u에 관한 식이에요? u에 관한 식이죠. 그쵸? u에 관한 식이에요. 그쵸? x에 관한 식이 아니지. 근데 나는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계산이 되겠냐 이거야. u에 관해 미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무슨 처리를 하는 거야? d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수가 아니랬는데 뭐 이것까진 내가 얘기해주긴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분수는 아니지만 마치 분수처럼 쓸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 정도. 얘를 이렇게 처리하면 봐봐. u에 대한 식을 u에 대한 문자로 미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는 거지. 이게. 즉 뭐라고 써야 돼? 이게 그럼 f'u겠죠. 이게 f'u입니다. 이 식을 u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뭔데 선생? 봐봐. 이 u라는 식을 x에 대해 미분한 거거든요. 즉 요 녀석이야. 즉 du dx를 하면 즉 요 함수를 x에 관해 미분한 건데 이게 마침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이 쟤를 x에 대해서 미분한 g'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g'x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u는 뭔데 또 u는 또 gx란 말이야. 따라서 최종 f' u가 뭐라고? gx. 그 다음 g'x.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합성함수 미분법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래서 f를 전체 미분한 거에다가 gx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gx를 미분한 걸 한번 곱해주자라는 생각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를 미분을 해볼 건데요. 곱미분을 할 겁니다. 얘 둘이 곱해졌으니까. 그치?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gx는 차수가 하나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분속꼴로 다시 이쁘게 써보면 gx분의 f'x 빼기 얘 안에 거 미분한 거 어디 갔니? 안에 거 미분한 거 안 써줬죠? g'x 저 안에 거 미분한 거 하나 안 썼어요. 그럼 얘만 분모로 내려가면 gx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근데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통분하려고 여기 gx의 제곱, 즉 분모 분자의 gx를 하나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x가 이렇게 하나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통분했고요. 이렇게 썼고요. f'x gx 빼기 fx g'x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손으로 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다음은 그럼 선생 요런 애들 미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애들 y는 fx의 지수가 뭐 x라고 써져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저렇게 쓰는 이유는 지수가 x에 대한 식이 아니고 지수가 상수가 아니고 지수가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밑도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 밑이 상수고 지수만 변수면 지수함수 미분법 쓰면 되거든. 그렇지? 밑이 상수고 지수만 변수면 지수함수 미분법 쓰면 된단 말이에요. 왜 앞에서 지수 미분한 거 안 배웠나? 사인 코사인만 미분했나? 사인 코사인만 미분한 거 같은데 지수 미분 여기 나오니? 지수 미분 뭐 여기 세보면 되겠죠, 그렇죠? 좀 이따 하나씩 해봅시다. 지수부터 미분을 해봐야겠네. 이 녀석은 미분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요. y는 이라고 쓰자. y는 뭐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럼 a의 x승은 미분하시면 뭐가 된다고 알고 계시죠? 뭐가 되죠, 민성아? 빨리 대답하네? 자, 대답을 못했으니까 도함수의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내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x 플러스 h 빼기 자 이렇게 써야겠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저 도함수의 정의대로 쓴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쓰시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승 묶어내시면 a의 h 빼기 1 되거든요. 얘 극한값 얼마예요, 민성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우리 아마추어 같이. 얘도 1이고, 얘도 1이구나. 그랬어? 여기 뭐라고 써있던 그냥 다 1을 쓰면 되는 거였어? 그랬구나. 문자가 X였는데, H라서 대답 못한 거구나. 그럼? 얘 극한값 얼마야? 이씨, 안 외울 거야? 수빈아 얼마야? 왜 LNA야? 왜 LNA? LNA 알았지? 알았지? 어떻게 마지막에 오늘 수업이?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AX승은 상수 취급받아서 가만히 있고 LNA가 이렇게 한번 곱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자, AX는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해보세요. 해봐야지. 이런 거 다 해봐야죠. 이런 거. 로그 함수도 y는 lnx 미분하시면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x분의 1입니다. 그렇죠? y는 그럼 로그 ax 얘 미분하시면 x 곱하기 ln a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우리 이거 미분 한번 해볼까요? y는 ln-x 한번 미분해볼까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그쵸? lnx라는 식의 마이너스 x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얘를 미분하면 이거를 해봅시다. 이거를 lnfx 이런 애들을 해봐야죠. 이거부터 해봅시다. 왜 이렇게 할 게 많죠? exponential x fx부터 해봅시다. 얘 미분하면 이것도 역시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거야. 합성함수. exponential x라는 거 그 x 자리에 fx가 합성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일단 그대로 한번 exponential x를 미분하면 그대로 exponential x니까 그대로 fx 집어넣은 거 쓰고 곱하기 f'x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지 못하시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잘 학습을 해오셔야 돼. 알았지? 이게 심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심화 개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공식이야. 구구단, 이 단원의 구구단 같은 녀석이야. 민성 알았지? 잘 외우세요. 잘 외울 거예요.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몰랐을 거라 믿어요. 자, 얘도 미분하시면 a의 fx 곱하기 f'x 곱하기 ln a가 한번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ln fx도 미분하시면 그러면 fx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ln x가 원래 x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 x분의 1에다가 fx 미분한 거 한번 곱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나중에 적분할 때 이제 이걸 거꾸로 돌리는 일을 많이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y는 그럼 로그 a의 fx를 미분을 하시면 fx분의 f'x까지 쓰고 분모에 ln a 하나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지수 형태는 분자에 ln a 곱하고 로그는 분모에 ln a를 한번 곱하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았죠?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내가 지금 왜 이걸 미분하려고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요거 y는 ln-x를 그럼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x분의 1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미분한 거 한번 분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가 나와? x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ln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고요. ln-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겠어? 나중에 부정적분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x분의 1 적분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럼 lnx라고 해야 돼? ln-x라고 해야 돼? 그걸 처리 못하니까 저 뒤에 가서 ln 절대값 x라고 처리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분해보니까 똑같잖아요. 미분하기 전에 뭐였니를 물어보는 게 부정적분인데 어이씨 미분하기 전에 플러스 x였나 마이너스 x였나 나는 알 길이 없어요 라는 거야. 알았지?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 로그 미분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 합성함수와 관련된 그 삼각함수 미분법도 좀 써볼까? 다시 써볼까?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거. 수빈이 삼각함수 미분 다 외워오셨나요? 여기 써져 있죠, 그쵸?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나도 있잖아. 뭐 나는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진 않았거든. 잘 봐.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인 코사인은 그냥 외워져요. 그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까지는 그냥 외워지잖아. 딱 이거 하나만 더 외우고 있어. 어떤 두 녀석은 그 나머지 사인 코사인을 뺀 나머지 4개 있잖아.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어떤 두 녀석은 미분하면 뭐의 제곱 이런 꼴이야. 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거든. 이게 헷갈려서 나는 탄젠트만 잘 기억하고 있어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탄젠트 제곱이야. 그럼 탄젠트 짝꿍이 누구야? 코탄젠트잖아. 탄젠트의 역수. 오케이? 걔를 미분한 건 코시컨트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또
시컨트를 그럼 미분했을 땐 시컨트 탄젠트고요. 그럼 코시컨트를 미분했을 땐 코시컨트 코탄젠트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뭔가 나에게는 이 뭐 말할 수 자세히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를 잘 외움으로써 사실 이게 헷갈려. 애들이 뭘 헷갈려해.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었나 탄젠트 제곱이었나 시컨트 탄젠트였나 이게 좀 헷갈린다고. 나는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입니다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팁이 될 수 있을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 사인 코사인도 그럼 한번 미분한 거 쭉 써볼까. 이거를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y는 사인 fx를 미분하면 코사인 fx에다가 fx 미분한 거 한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보통 사인 코사인에 무언가 곱하기를 쓸 때는 보통 다 앞에다 써요. 뒤에 써져 있으면 이게 헷갈리거든. 뒤에 써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쓰면 코사인에 이만큼을 각으로 보자는 건지 코사인 x에다가 fx를 쓴 건지 이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랑 곱해진 건 보통 다 앞에다 씁니다. 알았지? 대신에 삼각함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올 때는 얘는 무조건 코사인 x 따로 코사인 x 따로 곱하기 이렇게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럼 x 코사인 x를 각도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때는 꼭 괄호를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사인도 그럼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데요. 그럼 코사인 fx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사인 fx가 돼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올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애들이 이런 거 계산을 못 한다는 거야.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세요. 애들 되게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냥 계산 연습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 있잖아. 너 사인, 코사인 미분과 곱의 미분법, 목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들을 다 헷갈리지 않고 쓸 줄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들.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은 이거는 몇 번 연습해보지 않으면 이거 진짜 잘 안 돼요. 알았죠? 본인 손으로 직접 얘를 미분을 하면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 빼기 더하기 2가 하나 붙고요. 코사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아직 안 끝났죠? 이제 하나 한 거예요.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부터 미분할게요. 뒤에 거 미분하면 얘 미분한 거 4x 붙고 코사인 2x제곱 빼기 3에다가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알았죠? 정석 같은 데 보면 기본 문제나 유제 같은 걸로 이런 단순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오늘 카메라 조정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못하네. 자, 탄젠트. 탄젠트를 내가 직접 이게 되게 시간 낭비 같아서 내가 안 해줄 건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미분하는 미분법 공식을 다 직접 쓸 줄 아셔야 돼요. 알았죠? 쓸 줄 아셔야 돼. 내가 아니 쓸 줄 몰라도 공식만 외우면 돼 이럴 거면 나도 안 해주죠. 나도 안 해줘요. 그러면 알았지? 오케이? 내가 안 해주면 선생님이 없어 보일까봐 안 해주는 막 공식을 유도해. 내가 막 아까 막 그 코사인 찹차 공식 유도해주는 게 안 해주고 외우라 그러면 선생님 지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라고 한다라고 생각할까봐 증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니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써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집에 가서 복습 한마디도 없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문제부터 띡띡띡띡 그러면 이게 되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했어요가 아니야. 결국 그게 더 나중 가면 시간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잘, 우리 한 번 할 때 제대로 잘 배우는 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잘 배우는 게 다 이득입니다. 본인한테. 자, 미분하시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그 목세 미분법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목세 미분법 공식을 쓰면 시컨트 제곱 x가 된다는 거죠. 그럼 탄젠트 fx도 미분을 하시면 f'x의 시컨트 제곱 fx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머지 세 개 또 써보면 뿅뿅뿅뿅뿅뿅뿅 코탄젠트 x를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만들어져요. 그럼 y는 코탄젠트 fx를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f'x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써집니다. 알았죠? 자, y는 시컨트 fx를 미분하시면 시컨트 x부터 써야겠네요. 시컨트 x를 미분하시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y는 시컨트 fx를 미분하시면 시컨트 fx 탄젠트 fx가 되고 fx 미분한 거 한번 곱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f'x 맨 앞에 쓰고 시컨트 fx 곱하기 탄젠트 fx가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자, 마지막 코시컨트 x를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x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거 진짜 외워놔야 돼, 얘들아. 적분할 때는 시작 이걸 모르면 기본 적분이 안 되잖아. 그치? 이걸 보고 이걸 못 떠올리면 어떻게 다른 부정적분, 치환적분은 어떻게, 부분적분, 치환적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은 최대한 잘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 외울 게 너무 많아.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게 좀 많아서 애들이 어렵다는 거죠. 얘는 뭐가 되겠니? 그럼 마이너스 f'x의 코시컨트 fx 코탄젠트 f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알았죠?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숙제할 게 너무 많아서 수포자가 이 과목에서 수포자가 진짜 많이 생기는데 나는 그런 게 진짜 안타까워.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수학에는 딱 이렇게 모든 건 다 똑같아. 모든 건 다 똑같다. 이 세상에 모든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똑같아. 둘 중 하나라고 봐, 나는. 조금 배워서 많이 응용하는 과목이 있고요. 뭐 공부든 뭐든. 많이 배워서 조금만 응용을 해도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과목이 있다고 할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배우고 많이 응용을 하는 과목. 많이 배워서 조금 응용하는 과목.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많이 배워서 조금 응용하는 과목의 대표적인 단원이 니네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엔 수열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조금 응용하는 과목. 그건 수열이에요. 왜 이렇게 그 단어도 내용이 이것저것 되게 많거든요. 등차 수열에서도 합공식도 있고 뭐 등비 합공식도 있고 뭐 시그마 공식도 졸라 많고 무슨 뭐 부분분수라는 것도 있고 무슨 합을 일반항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몇 급수도 있고 무슨 막 점화식은 뭐고 막 귀납법 증명도 나오고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빠짐없이 다 숙지했을 때는 내가 고3 애들 니네도 고3이지만 내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풀이하는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열을 할 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거든. 수열은 지가 그래봤자 수열이야. 어려워봤자 수열이야. 절대 수열은 킬러 문제로 나오지 않아.
왜?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응용을 할 만한 여지가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배워서 많이 풀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원이 확률 단원입니다. 확률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알려줘 놓고 별의별 확률 문제 그냥 다 풀라고 하잖아, 그냥. 그거를 배웠는데 별다른 지식이 더 배우는 게 없다. 오케이. 이런 단원이 있다고 할 때 뭐가 더 공부하기 편하냐 물어보면 처음이야 수열이 확률보다 당연히 더 어렵게 느껴져. 왜? 일단 익혀야 하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그걸 다 익혔을 때는 경우의 수 확률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쉽다는 거야. 맨날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 미적분은 그런 것에 좀 정점이에요. 너무 많아. 외워야 될 게 졸라 많은데 너무 그 틀 안에서만 나와. 오늘 그 시험 본 거에 삼각함수 극한 이런 거 되게 어려웠지. 진짜 생각보다 니네 시험 문제에 삼각함수 극한 수능에 나오잖아. 29번으로 나올 거야 아마. 몰라,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뭐 선택 과목 없구나. 29번에 삼각함수 극한 나올 거야 아마. 30번으로 절대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니야. 왜? 분명 어려워.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한 애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틀리지 않는 문제가 될 거야. 니네 수능에 있어서 이건 절대 고난이 될 수 없어. 시기 좀 길고 복잡할 뿐이지 그냥 여차저차 정답이라는 거,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어. 방향이 너무 많아, 풀 수 있는. 즉 여차저차 하다 보면 다 풀려.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거야. 미적분 과목은 좀 그래. 미적분 과목은 좀 그래.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 다 익숙해져. 많이 한 애들한테는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익숙해져.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사람한테는 너무 별게 아닌 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만 더 알려주고 뭐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역함수 미분법. 그러니까 매개의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이 있는데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역함수 미분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대로 할까요? 매개의 변수. 좌표평면상에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 함수를 조정하는 녀석이 변수 x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근데 어떤 물체가 어떤 평면상에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던지면 앞으로 가는 힘과 중력이 위아래로 가는 중력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 x좌표랑 y좌표가 어떤 한 점에 x좌표만 관찰할 때 x좌표 역시도 앞으로 가는 힘과 아래로 가는 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y좌표 역시 두 녀석의 동시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즉 어떤 좌표 각각이 하나의 변수에 의해 둘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해보자는 거지. 분명 좌표평면 x축과 y축 요 선상에 어떤 그림 요 선상을 움직이는 막 요런 물체가 있는데 요 물체가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할 때 시간에 따라 x좌표는 ft라는 식으로 변하고 y좌표는 시간에 따라서 gt에 관한 식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거. 뭐 하나의 변수가 두 개의 값을 담당할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자, 어떤 A라는 변수가 있다. A라는 어떤 자연수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연수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자, 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고 싶다. 뭘? 그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와 A의 약수의 총합을 이렇게 내가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거야. 그럼 A값 하나가 결정되면 이 순서상 하나가 결정된다는 거죠. 즉 이 두 변수가 A가 변하면 계속 변하니까 변수죠. 그렇죠? 이 두 변수가 A라는 하나의 변수를 매개로 둘 다 값은 사실 얘랑 얘는 좀 독립적이잖아. 그래서 상관없잖아. 약수의 개수와 뭐 어쨌든 이 녀석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어떤 여러 개의 값이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리고 그 녀석을 순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매개변수 함수에서도 이게 매개변수 함수를 이렇게 한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그 순서상을 좌표평면에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지? 이 녀석은 어떤 또 다른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분명히 얘가 x좌표를 결정하고 얘가 y좌표를 결정하면 그때 그래프가 반드시 그려질 거고, 그럼 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 이 좌표평면상에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도함수를 구하고자 할 때 그 도함수는 반드시 얘가 돼야 된다는 거죠. dy dx가 이 함수의 도함수라는 거야. 여기까지 올게. dy dx가 이 녀석의 도함수여야 하는데 우리는 얘도 t에 관한 식이고 얘도 t에 관한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자.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한 식 가지고 구하자 이거. 이게 x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한 녀석, 이게 y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한 녀석이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y 좌표가 g니까 g 프라임, g 프라임 t분의 f 프라임 t 이렇게 써 나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음함수 미분법이 있는데 좀만 더 하면 끝나니까 다 하고 가자. 이 녀석이 좀 중요한 거죠. 음함수 미분법 역시 도함수를 찾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도함수를 찾을 때 y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분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그치?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들. 이거 어떻게 y는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이런 함수들을 양함수가 아니라 음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y는 이렇게 정리되는 함수들을 양함수라고 부르거든. 양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다만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녀석들을 음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케이? 음함수 미분법을 할 때는 음함수 미분법 꼴로 주어졌을 때 음함수라고 한다. 가게 항상 x에 대해 미분하고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결국 음함수 미분법에서도 뭘 구하는 거야? 결국은 얘를 구하는 거야. 무조건 얘를 구하는 거야. 다만 이 결과값이 x에 대한 식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자리에 y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알았지? 룰은 간단해. 전부 다 미분을 해. 대신에 이 전체 식을 x에 대해 미분을 할 거 아니야? 이 식을 x에 대해, x라는 문자에 대해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얘를 상수 취급하냐? 상수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x가 변하면 y값이 무조건 변하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상수라고 취급을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x에 대해 미분을 할 거야. 그냥 4x라고 쓸 거야. 근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얘는 뭐 x에 대해 미분하면 뭐 빵이 되겠지. 상수니까 이제. 그치? 이제 이거.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얘도 상수는 아니니까 미분은 해야 돼. 변수, 즉 y를 변수로 미분을 해야 하거든. y를 변수로 미분을 해야 돼. 즉 4x 플러스 d, dy, 3y 제곱이라고 쓰고 원래 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자라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6y가 되겠지. 왜? 말 그대로 이제 이 3y 제곱을 y에 관하여 미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대신에 뒤에 뭐가 붙어? dy dx가 하나 붙는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얘를 dy dx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얘도 dy dx는 쓰면 뭐 마이너스 3y분의 2x 뭐 이 정도로 써질 건데 굳이 x에 대한 식이 아니어도 돼. 알았지? 그러면 선생, 도함수에다가 우리 원래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식의 y, 그 도함수에 y까지 있어버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죠? 접점에 y좌표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접점이 1,2야? 도함수를 구했더니 y분의 2x야? 그럼 x에다 1, y에다 2까지 집어넣어버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나온다. 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마지막.
문제는 역함수 미분, 이계도 함수는 그냥 2번 미분하세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호의 의미는 내가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역함수 미분법은 이것만 좀 조심합시다. 애들이 이런 걸 진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만 외우는 게 문제인 거야. 이 책에 이상하게, 이 책에 이렇게 써져 있죠? dy, dx는 dx, dy 분의 1입니다.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이걸 보니까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 잘 봐. 이런 얘기야. 봐봐. f의 역함수를 내가 g라고 할게. 우리 역함수 단원에서 배웠죠. fa가 b이면 얘 필요충분 조건으로 g, b는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얘는 f'a와 g'b가 곱했을 때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즉 우리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거야.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3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잘못 배워서 f'3분의 1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먼저 뭘 찾아야 되냐? g3이 얼마인지 찾아야 돼. g3이 k인 걸 찾으시면 f', k분의 1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 들어가는 숫자랑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 물론 g3이 3일 수도 있겠지. 그때는 f'3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도 a, 여기도 a인 줄 안다는 거지. 둘이 똑같지.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fa가 b고 즉 gb가 a일 때 f'a랑 g'b에 둘이 곱하면 1입니다. 왜 둘이 곱하면 1이에요? y는 x에 대해 대칭인 직선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왜? 교회가 a, b야? 왜? 예를 들어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b분의 a인데 y는 x 대칭시켰어? b, a야. 원점에서 기울기가 a분의 b야. b분의 a, a분의 b. y는 x에 대해 대칭인 녀석들은 기울기가 역수관계일 수밖에 없어. 근데 다만 그럼 이 점은 x좌표가 a인데 이 점은 x좌표가 a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점의 x좌표는 b가 된다는 거야. 그치? 즉 여기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a라고 썼으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f'b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걔네들이 역수관계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진짜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호를 잘 쓰지 않아. 항상 A와 B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음 시간에 여기 그 역함수 미분법하고 이계도 함수하고 지수에 미지수 있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더 배우셔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인가요? 토요일까지 시간이 좀 많네요. 스텝 1만 풀어봅시다. 스텝 1만 푸시고요. 다만 저 앞단원 스텝 3 푸는데 시간을 좀 많이 좀 할애를 하시고, 여기 스텝 3도 문제 숫자가 다른 단원에 비해 꽤 양이 많은 편이거든요. 일단 여기 스텝 1은 풀고 스텝 1 모르는 것 좀 질문을 받으면서 모르는 게 있나 없나를 좀 찾고 나서 스텝 2를 풀든가 말든가. 만약에 여기 숙제를 다 하고 시간이 남으시면 어차피 다음 시간 숙제 나갈 거니까 스텝 2랑 좀 미리미리 풀어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과 똑같은 시험 범위로 시험지를 하나 더 풀 겁니다. 알았죠? 그 시험지를 내가 막 더 쉽게 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알았지? 난 언제나 나의 기준은 내가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의 수준에 실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준으로 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집에 가자.